감사하겠습니다. 예, 주일날 광고를 참 미처 못 드렸는데 주일날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 강의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하고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한계성과 그때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나라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은 아주 정치와 역사 교육이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정교조가 역사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근현대사. 그래서 북한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역사 쇠뇌를 한 다음에 공산주의 정부 건설을 위해서 지금 역사 교과서가 몇 년 전 거랑 다르게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도 2018년도부터 빠졌어요. 국사 교과서에 다 이제 김일성 중심으로 그렇게 바꾸는데 이 악한 공산주의 정권 곧 무너질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상 교육이 중요해서 성경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설립되고 어떻게 건국되는지까지 나머지 특강을 해주시려고 무지무지 바쁘신데 제가 저희 목사님들이 부탁을 드려서 오늘 성상훈 대표님 와 주셨는데 국민혁명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하시지만 언론 활동도 하시고 역사 교육 활동도 국민 전국에 걸쳐서 하고 계시는데 아주 바쁘신데 와주신 성상훈 대표님 특별 강사 맞이하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있으십니까? 예, 북한에 지난 70년 동안 북한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빨리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한 1, 2분 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북한에 우리 형제 자매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70년 동안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형제 자매들을 모른 척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우리 남편,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된다고 그렇게 이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모른 척했기 때문에 문 앞에 엎드려 있던 공산주의 망령들이 스물스물 문턱으로 기어들어와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100년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영으로 떨어져 버리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지구상에 머무르고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옥으로 보내주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제가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사람인데 북한 구원 기도만 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또 여기 세우셨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강의를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이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이 교육을 쭉 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은 앞으로 엄청나게 큰 사람이 될 겁니다. 학교 성적 뭐 좋고 안 좋고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학생들 교육을 쭉 시켜 보니까 교회에서 온 팀들은 학생들이 발표력이 엄청 좋습니다. 암기력도 좋고 그리고 뭐 시키면은 부끄럼 없이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앞에 나와서. 그게 뭐냐면 평소에 성경 암송하고 찬송가 부르고 아까도 여기서 나와서 뭐 이렇게 찬송하던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있던데 그게 발표하고 하는 게 평소에 습관이 됐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 지켜준다. 어릴 때부터 그 자신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는데 교회에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일반 학생들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온 팀들 보면은 말을 못해요. 네 이름이 뭐니 해도 지 이름도 말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학교 교육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성적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며 헛되도다 그렇게 헛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해가 떴다가 다시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바람도 불어왔다 불어가고 우리 세대도 한 세대도 왔다가 가고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지. 공부를 뭐 많이 했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온갖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하는 사람들이 판사 검사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입니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 엄청나게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쭉 이렇게 보면은 역사를 공부를 하면요 이게 통찰력이 생깁니다. 역사가 뭐냐면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히가 누굽니까?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예요? 갓이에요. 갓. G.O.D. 가수 G.O.D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인데 이 역사를 쭉 알면요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저 짓거리 하면 저거 죽어 뒤져. 그게 눈에 보인다고. 그게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와서 성경이 역사 아닙니까? 역사 배우고 계속 찬송하고 이걸 하면은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를 가서라도 거기서 지도자가 됩니다. 그게 국가의 지도자가 되든 회사에서 지도자가 되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우리 자녀들한테 뭐 성적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제가 살아보니까 아무짝에도 전혀 쓸모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문과를 나와가지고 한국해양대학교 항해과 공대입니다. 문과 나오고 공대 갔습니다. 공부를 잘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예. 문과 가서 공대가 아니고 뭔 소리 하는지. 흰 거는 종이요, 검은 거는 글자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졸업을 해가지고 저는 폭발물 전문가입니다. 배에서 액체 폭발물 뭐 운송할 때 특수 기술들 뭐 특수훈련 다 받았고 국제 라이센스 다 갖고 있습니다. 해운회사 다니고 해가지고
30만 톤짜리 유조선 사고 팔고 그 딜러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돈도 잘 벌고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스팔트를 제가 한 10년을 그 활동을 했습니다. 뜬금없이 뭐가 씌었는지 뜬금없이 그러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요. 내가 역사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승만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예.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한거나 안 하거나 별반 차이 없어요. 인생 저를 보세요. 나는 역사를 배운 적이 없는데 여기서는 역사 강의하고 학교 다닐 때는 기술 배우고 폭발물 배우고 뭐 선박 이런 거 했는데 벌어놓은 돈 토해내면서 지금 역사 강의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 딱 잡아가 쓰면은 어디다 어떻게 쓸지 그 모르는 겁니다. 예. 그 저를 보시면은 학생들 뭐 공부 열심히 한다 안 한다 그 의미 없다는 거 그 아실 겁니다. 예. 저는 학교에서 뭐 이승만 배워본 적도 없고 한국 근현대사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승만 하나님도 그냥 누가 전도를 해가 간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갔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 할까 싶어가지고 뭐 누가 그러더라고. 그냥 바람결에 들리는 소리에 누군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교회 가서 뭐 기도하면 뭐 들어준다고 하나님 뭐 들어준다고 뭐 그래서 야 뭐 밑자의 본전인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기도하면은 그래서 교회를 그냥 나갔습니다. 근데 그 또 가자마자 그 탈북자 교회네. 예. 그래서 북한 인권 뭐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어느 그 목사님들하고 뭐 그분들이 뭐 그 매주 목요일마다 2018년도 10월달 그때 한창 추울 때입니다. 그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북한 구원 기도회를 한다고 하시길래 그냥 커피는 사드리고 안 하면 아이고 뭐 고생하십니다 하고 인사만 하고 올라고 갔는데 기도를 해주시길래 뭐 예 아멘 했더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응답을 들어주셔가지고 젊은 동역자를 보내주셨네. 그때 제가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젠장 잘못 걸렸네. 거기서 그 영하 10도 15도 넘어가는 데서 추운 데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70년 동안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저기 참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막 그런 그때 내가 반성도 하고 내 저기 뭐 그 눈물도 많이 흘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 추운데 나 혼자 나와가지고 기도하니까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다 어디 갔습니까? 전국의 목사 장로들 다 어디 갔어요? 왜 나 혼자 이거 나 하나님 믿으니 이제 한 달 두 달밖에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거 시켜? 다 데리고 오세요. 네 이제 다 나오라고 왜 나 혼자 이거 해야 돼? 계속 그렇게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광화문 그 광장에 예배한다고 엄청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진짜 다 됐구나.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왜 살아계신다고 하냐면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돈 떨어진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통장에는 잔고는 늘 제로인데 월세는 꼬박꼬박 냅니다. 어찌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돈 떨어질 때마다 10편 35편 젊은 사자는 저기 굶주리지라도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굶게 해주겠다고 여기 약속을 해놓고 왜 돈을 안 줍니까? 그러면 돈이 들어와요. 참 희한하죠. 제가 옛날에 참 10년 뭐 2008년이면 벌써 10몇 년 됐죠. 그때 연봉이 5천 6천 뭐 한창 잘 나갈 때 그때는 비싼 밥 못 먹었으면 좋은 거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10원도 없는데 희한하게 비싼 거 먹고 다니고 잘 먹고 다니고 살찐 거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그 기적이란 거는 그거는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감옥에서 콜레라 걸려가지고
감옥에 한 50명 한 방에 있으면은 거기에 콜레라 걸려가 하룻밤에 17명이 죽어 나가는데 그 죽어 나가는 사람들 기도를 손잡아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은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때는 저기 코로나가 아니고 콜레라 걸리면 바로 죽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은 굶어 죽지도 않고 아파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왜? 아프면 병원 가면 일 못 시키니까.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농땡이 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따르고 하나님 일하고 하면은 절대로 주머니에 돈이 마르질 않고 걱정 근심 없지. 왜? 아니 어차피 안 되는 거 내 해보니 안 되는 거 뻔히 경험했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까라면 까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는 걱정 근심 없지. 걱정 근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병이 안 걸려요. 저는 뭐 경찰 검찰에서 뭐 오라 해가지고 뭐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으로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평택에서 한 명이 저기 중국 사람이 그 저기 보건소에 검사 받으러 갔다가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말이 되냐 이게 신문에 나온 거 읽어주면서 내가 방송에서 이거 코로나로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더만 바로 뭐 이제 구속영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반중하고 뭐 저기 북한 인권 뭐 그런 방송하고 계속 반중할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계속 이거 비판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딱 잡아놓고 이렇게 딱 조지려고 했는데 뭐 검사가 그러다가 깜빵에 쳐넣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유치장에 제가 한 30시간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갑도 차고 하나님 믿으면 은팔찌는 뭐 기본 옵션으로 주십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검사가 저를 감방에 못 쳐넣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 꼴리는 대로 하세요. 야, 네 쳐넣을 것 같으면 네 할 수 있으면 하지. 전화는 나한테 말하냐.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재판하고 있습니다. 재판하고 있는데 재판이 뭐 이거 뭐 이제 1심은 끝났고 1심은 뭐 징역 8개월 때리고 저기 판사가 벌금 300만 원 때리더라고요. 근데 2심은 뭐 시작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도 손을 못 대.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은 어린 학생들은 앞으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그 위대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었어. 저 1900년 전에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어째 구해주나. 공자를 믿어야지. 부처님을 믿어야지. 그랬는데 죽을 고비가 딱 되니까 아이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살려주셔서 그래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가 갑자기 방이 밝아졌다는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따르시는 분들은 절대로 죽거나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그 대통령 그 경선에 나왔던 조병옥 선생이나 뭐 신익희 선생님 이런 분들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하고 경쟁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야, 이 자꾸 내가 이승만 쓰려고 하는데 뭐 자꾸 옆에서 뭐 이것저것 툭툭 치고 오니까 그냥 다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지난주에 그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이 나라 이 땅을 살려주시겠다고 절대로 포기 안 하겠다고 약속하신 게 그 문서가 어디에 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 애국가는 하느님이 이래 돼. 그거는 나 70년대 바뀐 거고 원래 그 오리지널 애국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우가 아니고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백성들이야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난주 제가 지난주 예배 드리고 가서 그 사이에 불과 지금 오늘 수요일이죠. 2, 3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느 당의 대통령 후보가 자기 부인이 갑자기
새벽 1시에 그 뭡니까 낙상이 넘어지면은 이 뭐 엉덩이 뼈 부러지고 이런 게 낙상이거든요. 뼈 부러진 게 낙상이에요. 떨어져 가지고 뼈 부러진 게 새벽 1시에 뭐 했는데 떨어져가 낙상이 됩니까? 근데 보니까는 그 열상도 있었대. 열상이 뭐냐 찢어진 거예요. 새벽 1시에 남편하고 뭐 했는데 찢어지고 뼈가 부러집니까? 예. 그 복싱 선수들이 주로 이렇게 찢어지고 부러지거든. 예. 그 복싱 선수들한테 나오는 그런 증상이 나온 거예요. 새벽 1시에. 그래가지고 응급실 갔다가 저기 분당에 어느 응급실 갔다가 성형외과 가서 이게 또 치료를 아니 뭐 했는데 성형외과를 갑니까? 낙상이 뭐 어디 손을 다쳤거나 했겠지.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평소에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아 저거 그 저기 자기 부인을 때리지 않았겠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때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을 시키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후보를 교체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교체를 해버리면 진짜 그 말이 맞는 게 되는 거고 교체를 안 하면은 그냥 이게 바지에 똥 싸고 이거 바지 팬티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응급추심하게 있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도요. 이게 너무 차이가 조금 나야지 부정선거를 하지 너무 차이 나면 이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람들 야 도저히 못 받아들여 다 까봐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다고 후보를 바꾸면은 당 안에서 세력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지난주에 기도 열심히 했더만은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래 사셔야 됩니다. 이제 명이 다 했다고 했는데 그분은 좀 오래 가셔야 돼요. 오래 가야지 그냥 갑자기 후보가 바뀌면 피곤해집니다. 자 오늘은 저기 우리가 이제 1919년 3월 1일 이제 만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3.1절 만세 운동이 벌어졌죠. 그런데 3.1 운동이 왜 3월 1일 날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왜냐면 원래 3월 3일 날 하려고 했어. 고종 황제 그 장례식에 맞춰 가지고 야 근데 이 어르신 장례식에 이거 하는 거는 좀 이건 예의가 아니다 해 가지고 3월 2일 날 하자고 했는데 3월 2일 날은 야 교회 가야 된다. 일요일이다. 그래가 3월 1일 날 토요일 날 한 겁니다. 그 우리 독립문서 쓴 그 33인의 그 어르신들 중에는 16명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없었으면은 이 이제 3.1 만세 운동이고 이거 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회에 가야지만 주보를 찍어내고 성경책을 찍어내고 저기 뭡니까 찬송가를 찍어내고 하는 그 프린터기 지금으로 말하는 프린터기 옛날에는 등사기라고 하지 이게 검은 먹지에 쭉 이렇게 미는 게 있어 잉크 놓고 있는데 그게 그 교회만 있었습니다. 그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뭐 호에 뿌리든 뭘 하려고 하더라도 교회에 가야지만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땅에 교회가 없었으면은 이게 독립운동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 있으니까 교회는 일본 순사들이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나라 이 땅을 살린 그 미국을 그 구원했을 때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떻게 알아? 예레미야 램표요. 야 봐요.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기억해. 근데 어른들은 열심히 메모하는데 돌아서면 다 까먹어. 그래서 어른들은 교육시켜봐도 이게 안 된다니까. 바로 하잖아. 예레미야 램피어가 야 이거 미국이 망해갑니다. 우리 저 5분씩 하루에도 5분 좋으니까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1857년 9월 23일 정오에
딱 가니까 몇 명이 왔다고 맨 처음에? 빵명. 그래 다 알잖아. 그래가지고 한 30분 기도하니까 몇 명이 왔어? 그래 1명 2명 3명 오는 거야. 그게 나중에 한 1, 2년 지나면서 한 200만 명 정도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적 대각성,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미국의 엘리트 청년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도 가고 인도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다 갔는데 딴 데는 다 실패했는데 한국에서는 이승만이라는 딱 저 한 명이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서 감옥에서 뭘 썼어? 독립정신. 야, 그래. 한국에서 감옥에서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고 교회 경리학이라 책을 쓰면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닌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천사처럼 이렇게 다 천사처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조선이 전체가 일어서지 않겠냐. 예.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기독교 입국론을 쓰고 거기서 내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조선은 완전 그 거지들 천국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 기독교로 나라를 다시 세워야지 대한에 선교사들을 파송해가지고 저 미개한 족속들을 다 개화시키고 영국과 미국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조선이 거지가 넘치고 했는데 저 미개한 국가들, 미개하다는 건 하나님 안 믿는 나라들, 그 나라들을 다 해결을 시키겠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순위 지금 1등, 2등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 규모로 보면은 미국을 훨씬 능가한다 하더라고요. 예. 한 3만 명 나가고 미국이 한 4만 명 정도 나가는데 미국이 이제 몰몬교 이쪽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 기독교 그 순수하게 나가는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 한국이 1등이라 하더라고요. 야, 100년 만에 이렇게 상황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거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 역사하시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인사정책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3월 1일 날 뭐랬냐면은 그 3.1 만세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국내외에서 야 우리도 임시정부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대한국민회의, 신앙민국, 상해임시정부, 조선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쭉쭉쭉 이렇게 많이 생겼어. 임시정부가 상해임시정부 하나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상해임시정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맨날 4월 11일을 상해임정 몇 주년 해가 기념하는데 그거 엉터리입니다. 이게 상해에 생겼다가 없어져요. 그리고 한성정부로 모든 게 통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성정부가 어디로 가냐면 서울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상해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 기념식 하는 거는 생겼다가 4월 10일 날 생겼다가 4월 23일 날 생긴 한성정부로 흡수 통합된 그 없어진 정부를 기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상해 임시정부는 하는 거는 한성정부가 모든 그 임시정부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서울에서는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 때문에 이거 상해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생긴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이거를 상해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상해임정이라고 우리가 통칭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고 국무총리가 이동이었습니다. 오늘 그 큐시트를 주신 걸 제가 받으니까 시작하는 시간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건 뭐 저기 새벽 아침에 동틀 때까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뭐 또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독립운동의 두 방향을 보면은 무장 독립투쟁론이 있고 외교 독립론이 있습니다. 무장 투쟁론은 이동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외교 독립론입니다. 자, 이동희가 1918년에 벌써 블라디보스톡에서 한인사회당이라는 걸 조직합니다. 한인사회당.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공산주의 운동하겠다. 한인사회당은 공산주의 운동을 위해서 심신을 바치겠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생겼어요. 생기고 이제 상해로 갔는데 1920년 1월 22일 날 국무회의에서 여운형, 한공군, 안공군, 한영군 세 사람을 볼셰비키 정부 하면 레닌한테 보내가지고 야, 돈 좀 줘, 돈 좀 줘. 그 회의를 해요. 그리고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 하와이에 계셨습니다. 그 망명. 그러니까 대통령을 임명만 해놓고 대통령이 실제 없고 이동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한 거죠. 서로 편지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동희가 1920년 4월에 국무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자기 사람 한 사람만 보내는 거예요. 한형권. 그래가지고 레닌으로부터 40만 루블을 받아옵니다. 받아오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또 배달 사고 나가지고 돈 빼앗고 치고받고 죽고 죽이고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사람을 보내요. 그래가 200만 루블을 받아오다가 일부는 은행에 놔두고 가져오다가 또 배달 사고 나가지고 또 서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40만 루블이면 지금으로 합치면 한 510억 원 정도입니다. 200만 루블이면은 2,550억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두 번 거쳐가서 3천억, 3,060억 정도를 받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3,060억이면 큰데 그 당시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걸 받아와가지고 상해 임시정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독립 자금으로 썼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이 공산주의 활동하는 데 쓴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돈 나눠먹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 때문에 싸워가지고 1921년 5월달에 이동희 중심의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생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활동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고려공산당이 생기고 하나는 여운형 중심의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해 임시정부 하는 사람들이 이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뭔 짓을 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레닌한테 돈 받아 공산주의자들 소련의 공산주의자들한테 자면 안 된다 자면 안 된다 자면 안 돼 자면 나라 망해. 공산주의자들한테 돈을 받아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공산주의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이동희, 박진숙, 김립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다 그리어선 선교사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은 여운형, 김규식, 박헌영, 김단야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로 다 그 선교사님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도 신학대학 나온 거 아십니까? 스탈린이 신학대학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안 믿었던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재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 김일성이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 거 아십니까? 자기 엄마가 반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 주일학교 이런 거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크면서 삐뚤어지면서 교회의 교리 이거를 가지고 만든 종교가 뭡니까? 주사파 종교입니다. 주체사상교, 김일성교, 주사파교. 지금 종북 주사파들은 김일성 사상을 믿는 그 사이비 교주를 믿는
사이비 신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에 빠지면은 그거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국의 종북 주사파 뭐 지금 청와대에 있는 친구들 얘들은 종교가 주사파입니다. 그 김일성교, 수령교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북한은요, 저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사이비 종교입니다. 어떻게 사이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박멸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주사파 박멸해야 되는 거고 북한 정권을 박멸해야 되는 겁니다. 자, 1922년에 1월 21일 날부터 2월 1일까지 극동인민대표대회가 모스크바에 열리는데 여운형, 김규식, 뭐 현순 이런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저기 가가지고 레닌 만세, 우리 러시아 만세, 소비에트 만세 그렇게 다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계시는 그 사이에 전부 대한민국의 상해 임시정부의 사람들은 공산주의 충성맹세하고 공산주의를 위해서 소련을 위해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닌이 여운형에게 지시를 합니다.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그래가지고 1922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 임안을 통과시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는 것처럼 탄핵을 시키는 거예요. 1925년 이승만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고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이 가결이 됩니다. 그리고 27년 1월 19일 날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체제로 개헌이 됩니다. 대한민국 그 상해 임시정부가 처음에 잠깐 한 몇 년은 제대로 뭐 가는 것 같았는데 27년 이후부터는 사회주의 정권이 돼버립니다. 27년 3월 5일 김구 내각에서 개헌안이 공포가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김구가 소비에트 체제의 주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좌파들, 종북 주사파들이 김구 뭐 하면 100번 김구 기념관에서 하는 게 김구 선생이 이제 공산주의 사상의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 대한민국 한반도 공산주의의 아버지가 돼버린 겁니다. 이분이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거 다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의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왜 레닌이 상해 임시정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없애라고 했는가? 이 상해 임시 1919년 4월 11일 날 생겼다가 없어진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을 보면요. 신인일치로 중해해봉하여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뜻을 일치로 세워진 국가임을 천명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원래는 그 조선 말기부터 기독교 사상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국가 이게 선서문에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를 한다. 그리고 7조에 보시면 대한민국은 여기서 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하나님 뜻대로 전 세계에 복음 전파하겠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되는 이 소련 레닌으로 봤을 때는 이 하나님 나라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뭡니까? 이거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고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종북 주사파 정권인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 없애려고 그 코로나 뭐 핑계 대고 그냥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2월 달에 보니까 교회 예배에서는 그 감염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탄압을 하고 다 이렇게 폐쇄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야, 박물관 콘서트장 가면 4,000명 들어갑니다. 그 노래 다 해요. 노래하고 춤추고 지랄 발광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괜찮고 여기는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건 뭐 마스크 다 끼고 하는데 그러면 지하철을 없애버려야지 버스를 없애야지. 그러니까 교회를 탄압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뭐 합니까? 차별금지법,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니? 남자, 여자, 그리고 또 뭐 동성애자, 성전환 수술한 사람, 남자였는데 여자로 바뀐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대.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성평등해야 돼. 양성평등. 양성평등이 뭐냐? 남자 여자가 평등하다는 거야.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고 수술해가지고 남자에서 고추 떼고 여자가 되는 거야. 그런 거는 인정을 못 해준다는 거야.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그게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찌 되냐면 남자가 여탕에 가도 처벌을 못 합니다.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거기 가도 저기 여탕에 가도 내가 여자라고 주장을 하면 처벌을 못 합니다. 그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영국, 유럽에서 다 그래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한국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통과돼 버리면 어찌 됩니까? 저기 동성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을 잡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을 잡아가고 동성애가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 성경책은 불법 서적이 됩니다.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뭐 평등법 이런 거 좋다고 또 그 가서 그 하시는 분들 계신데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남자가 여탕 가는 게 그게 뭐 평등합니까? 그게 좋아요? 우리 어머니들 여탕 갔는데 그 때밀러 갔는데 그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언니 빨리 와 내가 등 밀어줄게 하면 좋아요? 그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처벌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주잖아, 지금. 맨날 제가 방송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고 다니고 소녀상 세우는 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를 길들이는 거다. 계속 이런 방송을 하면 그게 한 100만 명 이상 봤더라고. 내가 여기저기 가서 방송한 거 다 이렇게 합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시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누군지도 모르는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대요. 아니 욕을 하든 명예를 훼손하든 이름을 알아야지 한 번이라도 얼굴을 봤어야지 명예 훼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건을 서울로 이송해 주세요 하니까 이송 안 해주고 나중에는 체포영장 갖고 와가지고 수갑 채우고 깜방에 쳐놓고 구속시키려고. 그 방송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가 다른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까지 다 들고 와가지고 네 원래 거짓말쟁이네. 야 문재인 정권이 주한미군 철수시키려고 뭔가 이런 수작을 부린다는 거를 입증을 하라.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구속시키려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언론의 자유가 지금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언론의 자유 이거는 누가 주신 겁니까? 자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유는. 언론의 자유, 이동의 자유, 근로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또 백신 패스? 백신 안 맞으면 공공기관 못 들어간다면서요. 예? 그 사우나장 못 가고 헬스장 못 가고. 근데 지금 백신 맞고 지금 1000명이 넘게 죽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인과관계가 없대요. 근데 코로나로 어르신들 쓰러져 죽으면 코로나로 죽었대. 순수하게 코로나로 몇 명 죽었는가 의사 선생님이 그 정부에다가 그 질의를 하니까 14명 죽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순수하게 코로나로 죽은 사람 14명. 그 작년 9월 달에도 그 질병관리청에서 한번 발표를 했는데 그때까지 죽은 사람 330명 중에 97%가 다 질병으로 기저질환 이런 걸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왜? 교회를 없애는 게 이 사람들의 1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품었던 그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종북 주사파가 100년 전에 이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남쪽으로 와가지고 남노당이 되고 북한으로 가지고 김일성 정권이 되고 남노당이 어떻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 때 국가보안법을 만들어가지고 잡아들이고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니까는 그 사람들 나중에 물 위로 올라와요. 수면으로 위로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남쪽에 테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니까 뭐 또 폭동 일으키고 막 일어났어요. 근데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다 때려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를 그래 미워하는 겁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때는 뭐 인혁당이 통역당이니 지하당 사건으로 물밑으로 들어갔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중앙정보부장이 시해를 합니다. 암살을 해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장이 암살을 하니까 중앙정보부에 그 고위층들이 전부 다 옷을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정책,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내는 정책을 만들었던 핵심 수뇌부가 다 사라지니까 전두환 정권 때는 군사 정권이지만은 이 안보 의식이나 이런 게 물밑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전문가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책을 다 실패를 해가지고 이 대학가로 침투를 합니다. 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이 공작원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학 학생 운동 이런 게 막 일어나면서 그게 완전 빨갛게 물이 들고, 근데 그거를 그 물든지도 모르고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정치권에서 끌어들인 게 김영삼 정권 때 이 청년들 다 끌어들여요. 그리고 얘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뭐 5.18 민주화 보상법 이런 것도 해주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제 해가지고 지방에서 시의원, 구의원 이런 거 해가지고 먹고 살게끔 다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김대중 노무현 뭐 이명박 박근혜 뭐 쭉 지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여당 할 것 없이 다 빨갛게 물들이고, 한나라당은 200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고, 민주당은 201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게 그 씨앗이 100년 전부터 뿌려져 가지고 이게 커져 가지고 탄핵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단편적으로 보면은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역사를 알아야지 이게 전체적인 긴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면요, 성동격서에 안 당합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죠. 저기가 블라디보스톡 연해주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늘색 동그라미가 있죠. 하늘색 동그라미가 청산리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가 함경도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함경도에 1860년 그 무렵 해가지고 기근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기근이 생기니까 이제 먹고 살 그게 없으니까 다 이제 블라디보스톡 이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을 가보니까 함경도는 다 산악지역인데 산악지대에서 농사를 지을 때 힘들었잖아요.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산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힘들었는데, 저 블라디보스톡 저쪽 연해주로 가니까 저렇게 대평원이야. 지금도 저기 가면은 뭐 우리나라 그 무슨 알로에 농장도 있고 있어요. 평원이고 물만 빼면은 거기가 늪지대거든요. 습지대예요. 그러니까 물만 빼면은 농사가 되니까 주로 노비들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는 장난이지. 그러니까 러시아는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극동적으로 오기는 왔는데 식량 조달이 안 되니까 유태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농사를 시켰어요. 근데 유태인이 농사가 안 되니까 버렸어. 그게 지금 유태인 자치국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인들이 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너무 농사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인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러시아에서 고려인들 학교도 세워주고 언론사도 만들어주고 잡지사도 만들어주고 극장도 만들어주고 편의 시설을 다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선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넘어갔어요.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1860년 그 이후부터 1900년, 1910년, 20년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그때 조선 말기에는 저 블라디보스톡 연해주가 새롭게 뜨는 지금 강남 같은 그런 곳이 됐습니다. 저기를 가야지 막 출세하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청산리 봉오동 전투 저쪽에서 활동을 하셨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왜? 저기서 우리 조선인들이 돈 벌어가지고 식량이고 뭐고 다 대줬거든. 근데 여기 노란색 지역 보면 이 서간도 저쪽으로 가신 분들은 저기를 가니까 이미 중국인들이 다 털을 잡고 있죠. 그냥 거기 소작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돈이 없지 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맨날 뭐 독립운동하다 돈 내라 하니까 돈을 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저쪽에 노란색 지역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늘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우리가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가 왜 생겼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에서 조선의 군대, 김자진 장군 군대, 홍범도 장군 군대가 무기도 빈약했는데 어떻게 해서 일본군들 그 700만이 넘는 엄청난 일본군 그 최신식 총을 갖고 있는 일본군들을 이길 수 있었는가? 이거를 학교에서 안 가르친다고.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왜? 아,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이 뭐 우수한 뭐 전략 전술을 짜가지고 이겼으면 개 풀도다 멍술입니다. 아닙니다. 김자진, 홍범도가 그 우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무기가 좋아서 이겼던 거예요. 체코 군단이라고 있어요. 1차 대전 때 러시아 편에 붙어가지고 독일하고 싸웠던 체코의 독립을 독일이 체코도 먹어버린다고. 1차 대전 하면서.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체코에 붙어가지고 러시아에 붙어가지고 자기 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체코의 군인들이 한 뭐 9만 몇천 명, 10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미국이 얘들한테 뭐 맥심 기관총, 최신식 미제 무기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레닌이 이 정권을 잡으면서 처음에는 그 러시아가 야 너희 독립시켜줄게 했는데 야 독립 없어. 딱 레닌이 딱 되면서 독립 없어. 그리고 우리 밑에 들어와서 싸워. 그러니까 체코 군단 친구들이 야 무슨 왜 약속이 틀려? 왜 야 싫어. 내 너희하고 너희 밑에 가서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볼셰비키 적군파 그 레닌 부대들이 이 체코 군단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코 군단하고 러시아 적군파하고 전쟁이 막 벌어져요. 전투가 벌어져. 그래가 싸우다가 어디 여기 이르쿠츠크까지 오는 거예요. 이르쿠츠크까지 오다 보니까 서로 힘들거든. 서로 힘드니까 야 그럼 너희 블라디보스토크 가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 타고 체코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합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체코 군단이 이렇게 기차에다가 기관총을 거치해가지고 여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와요. 이 무장기차예요. 무장기차. 이런 걸 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온다고. 자, 그러니까 이 남한에서는 이 뭐 저기 일본군하고 이렇게 그 총격전 벌이고 했고 홍범도 장군이 1920년 6월달에 일본군 157명을 사살해. 157명이에요. 157만 명이 아니고 뭐 저기 뭐 청산리 전투 뭐 봉오동 전투 엄청나게 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거의 뭐 살수대첩이나 뭐 엄청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157명 사살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뻥을 치는 거예요. 예. 김자진 장군이 1200명을 사살합니다. 예. 이게 뭐 12,000명도 아니고 12만 명도 아니고 1200명. 그 옛날 뭐 고려 때 뭐 고구려 때 뭐 저기 전쟁하면 한 100만 대군 막 나오잖아요. 그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거를 뭐 엄청나게 큰 것처럼 대첩이라고 큰 대자를 쓰냐? 너무 그 독립 그 무장투쟁 이 역사가 너무 보잘것없거든.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은 일본군이 이때 700만이 넘었는데 너무 해도 너무 한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독립투쟁을 해가지고 이겼다 이런 거를 속된 말로 뻥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가 어쩌고저쩌고 크다고 그래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노란색 지역 서간도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이 독립운동이지 독립운동 한다고 해가지고 야 돈 내래가 돈 안 내면 가가지고 강도짓하고 약탈하고 거의 마적대하고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독립운동 거의 없었어요. 뭐 안 한 것보단 낫지.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청산리 대첩 이거는 1200명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고 뻥을 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청산리 대첩이 이게 있을 수 있는 게 그 체코 군단이 블라디보스톡에 와가지고 버티고 있으니까는 배가 없으니까는 한 1년 이상 거기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는 무기를 한인들한테 팔았다고. 조선에서 넘어가가지고 농사지고 돈 많이 번 사람들 있죠. 그 중에는 러시아의 선장 밑에 들어가가지고 선장에 양아들로 들어가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돈을 주고 그 무기를 사는 거예요. 체코 군단의 무기를 사가지고 여기 이제 김자진 부대와 홍범도 부대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갖고 있는 총보다 미제 맥심 기관총이 사거리가 훨씬 길거든.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대한 조선 독립군단 걔들 딱총 같은 거 그런 거 갖고 있겠지. 그냥 목이 앵앵거리는 수준이라 생각하고 계곡으로 들어선 거예요. 들어섰는데 양쪽에서 기관총을 걸어놓고 쫙 갈기니까 그러니까 1200명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좋아서 이긴 거지. 김자진 장군이나 홍범도 장군이 전략 전술이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이분들이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이긴 건 아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안 한다고. 왜? 홍범도를 띄워야 돼. 홍범도가 나중에 스탈린한테 충성맹사하고 권총도 받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잠수함 홍범도 함 있죠. 홍범도가 육사의 명예 졸업생이잖아. 예. 역사를 모르니까 3스타, 4스타 달면 뭐합니까?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거짓거리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 스탈린한테 가 충성맹사한 사람을 갖다가 육사 명예 졸업생을 주고 홍범도 함정 이름 지어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도 참변이 왜 일어나냐면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를 해. 그러니까 보복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20년 10월 9일부터 한 4개월 동안 간도 지역에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한 3만 명 정도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20년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27일간 간도 일대에서 학살된 조선인들은 확인된 수만 3,469명이 엄청나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무장 독립 투쟁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아유 끔찍해. 그 보복이 너무 큰 거야. 보복이. 일본 애들도 참 보면은 잔인합니다. 그 보복이 너무 크고 하니까 무장 독립 투쟁론이 힘을 잃습니다. 근데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왜 무장 독립 투쟁론을 띄우냐? 이승만은 죽이려고. 이승만 한 거 없다. 외교 독립으로 한 거 아무것도 없고 무장 독립으로 이 나라 이 땅을 쟁취했다.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고 거짓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장 독립 투쟁론을 띄우는 거예요. 근데 그 무장 독립 투쟁론 김자진 홍범도 장군이 잘해서 그냥 아니다. 무기가 좋아서 그렇다. 그 무기 어디서 나서? 체코 군단 이야기는 쏙 빼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 왜곡하는 겁니다. 자, 외교노선. 자, 아침에 해 뜰 때까지 하려면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연해주에 일본군이 들어왔는데 러시아가 나가라 했는데 해도 안 나갔는데 야 어권을 줄게 뭐 줄게 해도 안 나갔는데 야 이거 조선인들이 거기 청산리 일본군하고 싸우니까 일본군이
이거 저 간도 지방으로 남하를 하면서 연해주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요거 일본한테 야 우리가 저 대한 독립군단을 완전히 몰살시켜 줄게. 우리가 너희 복수해 줄게. 너 그 대신 너 나가라. 이렇게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비밀 합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소련 공산당이 이르쿠츠크파 한인 공산당 아까 그 영운형 그쪽 사람들 있죠. 그쪽 사람들한테 야 독립군을 몰살해라, 몰살시켜라 지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그 이르쿠츠크파 고려 공산당 사람들이 대한 독립군단들을 이렇게 끌어모읍니다. 야 밀산으로 모이자, 밀산으로 모이자. 여기 노란색이 밀산이요, 노란색 지점이 밀산을 모이면은 그래가지고 밀산을 모여가지고 저 빨간색 지점 스보보드니까지 오세요. 그러면 러시아가 식량도 주고 무기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간도 지방에서 조선인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식량을 구할 데도 없고 뭐 무기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 러시아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또 러시아가 일본하고 싸우니까 저 가가지고 저기 식량도 좀 받고 그래 하자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저기를 갑니다. 스보보드니. 저기가 우리말로 자유시고 러시아 말로 스보보든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스보보든이 여기에 딱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니까 거기서 러시아 군들이 나와가지고 드라스부이체 반갑습니다 동무. 총 내려놓으시라요. 이러는 거예요. 왜 뭔 소리야? 아니 러시아군에 들어와서 싸우시라요. 우리가 나중에 그 저기 일본하고 싸우게끔 지원해 주겠소. 이러니까 야 뭔 소리야? 우리가 인마 너희를 위해 가지고 싸운다고? 야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 가지고 싸우려고 온 거지. 뭔 소리야? 그러니까 양쪽에서 아까 보셨던 무장기차가 그 스보보드니 양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오면서 다 총으로 갈겨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독립군단 몇 명? 3,500명을.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망을 가다가 저기가 제야강입니다. 이 스보보드니 여기서 한 3km 떨어진 제야강인데 제야강으로 도망을 가다가 총 맞아 죽거나 저 물에 빠져서 익사하거나 그리고 포로가 된 사람들은 저기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끌려가 가지고 그래서 뭐 일하다가 죽거나 그리고 순순히 협조를 한 사람들은 이때 자유시 참변이 1921년 6월 27일 날 있었는데 대한독립군단 3,500명이 가가지고 960명이 죽었고 실종 또는 포로가 약 한 2,000명 정도. 그리고 그 협조를 했던 사람들은 저기 이르쿠츠크가 있어요. 바이카로스 옆에. 저기가 5군단 거리입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하단에. 저기가 5군단 거리인데 저기에 끌려가가지고 러시아군에 빨래하고 밥 해주고 똥 치우고 하다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독립군단을 완전히 괴멸시킨 거는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던 그 러시아 자금 지원받았던 고려공산당,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러시아하고 내통해가지고 대한독립군단을 3,500명 완전히 몰살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1921년 그 이후부터는 독립운동이 뭐 총 들고 독립운동 없었습니다. 미국이 빠방빵빵 두방 핵폭탄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래서 독립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외교논을 했고 외교로서 계속 그 독립운동을 했고 그 이야기를 빼려고 하니까는 무장 독립 투쟁에 대해서 계속 이걸 띄우는 겁니다. 그리고 김자진 장군은 야 뭐가 이상하다, 낌새가 이상하다, 야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해가지고 아까 밀산까지 갔다가 다시 회군을 해요. 회군을 하는데 1930년 공산주의자 박상실에 의해 가지고 또 권총으로 맞아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대한 독립
실제로 우리 민족을 위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전부 암살한 게 누구다? 그게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좌파들이 상해 임정 계속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100번 김구가 공산주의의 거두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자 아까 1921년 6월 28일 날 자유시 참변이 있었고 1922년 이승만에 대한 불신 임한 통과 그리고 1923년 3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하와이에서 태평양 잡지에 공산주의 당부당 공산주의가 왜 안 되는가 그런 글을 씁니다. 왜? 자기를 탄핵시키니까 야 너희 공산주의로 가면은 망하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안 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오지를 못하니까 하와이에서. 그리고 1925년에 이승만 대통령 탄핵되고 대통령 중심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뀌는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1927년 1월 19일 날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체제로 개헌이 되고 1927년 3월 5일 김구 내각에서 개헌안이 공포가 되고 김구 선생이 소비에트 체제, 이 공산주의 체제의 주석이 됩니다. 저기 시진핑 주석, 김일성 주석이란 거는 그 공산주의 세계에서 이 대통령을 주석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30년 김자진 장군이 피살됩니다. 공산주의자가 해가지고. 이래 되면서 민족주의자들은 전부 다 암살하고 제거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있었으면 죽였겠죠. 예. 그런데 공산주의가 부당한 이유, 공산주의 당부당이 뭐냐?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야, 그러면 게으른 가난뱅이가 늘어난다. 자본가를 없애자고 지혜와 상공업 발달이 정지된다. 지식 계급을 없애자고 모든 이들이 우매해진다. 종교를 혁파하자고 덕과 의가 타락한다. 정부와 군사와 국가 사상을 다 없애고 소련만 믿으면 결국 배반당한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예. 지금 뭐 해 뜰 때가 하려면 뭐 천천히 되면 자, 그게 뭐야? 지금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는 게 뭡니까? 시진핑이가 공동부유, 공동으로 부자가 되자고 하는데 있는 사람들 거 다 뺐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공동 빈곤인, 공동 가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뭡니까? 부자들 세금 올려가지고 부동산 세금 올리고 뭐 세금 올려가지고 부자들 걸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나눠주잖아요. 무슨 긴급 재난지원금 이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공산주의 유혈 폭동 없이 유혈 혁명이 아니고 무혈 혁명. 공산주의를 법으로서 세금을 올려가지고 복지를 많이 해줄게 해가지고 그렇게 무혈 혁명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자본가를 없애자고 지금 기업인들 다 때려잡죠. 세무조사하고 저기 52시간 근로제 해가지고 기업들 다 망하게 하고 저 최저임금 높여가지고 소상공인들 다 망하게 하고 이거 뭐야? 자본가 없애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이 코로나 전염병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1년에 5천 명이 죽어요. 교통사고로. 코로나로 지난 2년 동안 2,800명 죽었으면 1년에 1,400명 죽는데 왜 코로나는 2년 합산해가지고 발표를 합니까? 그 통계 조작이에요. 통계 조작해가지고 국민들 겁주고 해가지고 장사 못하게 해가지고 자본가를 저 중소상인들 요 중산층을 다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종교를 혁파하자고 지금 코로나로 다 교회 문 닫게 하잖아요. 저기 콘서트장은 4,000명까지 되는데 여기는 100명도 앉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와 군사와 국가 사상을 다 없애고 국가 사상 다 없애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체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된 겁니다. 거짓말을 10계명, 우리 10계명 있는 게 성경에 다 들어가, 저 대한민국 헌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면은 용감한 거예요. 나는 기독교가 싫어 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거야. 왜?
자유민주주의가 그게 기독교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을 갖다가 정치 체제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고 뭐 사회민주주의, 뭐 인민민주주의 그건 뭐예요? 짝퉁이라고. 사탄.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사탄이에요. 사회민주주의, 뭐 인민민주주의 하는 나라 잘 사는 나라 봤습니까? 독일 망했잖아요 지금. 독일 망해요. 독일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독일 망했습니다. 독일하고 호주에서 장갑차를 지금 수출해요. 지금 그 독일 그 호주군이 지금 장갑차를 한 5조 원치 사는데 한국에서 만든 그 하나테크인의 장갑차하고 독일에서 만든 장갑차가 붙었는데 독일 장갑차가 결함 때문에 지금 떨어지게 생겼어요. 미국에서 50조짜리 장갑차 지금 사업을 하는데 한국 장갑차하고 독일 장갑차가 또 붙었는데 설계 결함, 성능 미달. 독일이 지금 그 정도로 망조가 된 겁니다 지금. 한국한테 밀릴 정도로 지금 망조.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메르켈이 그 동독 출신인데 그 저 친중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계속 지금 꼬라박고 있는 거죠. 이게 태평양 잡지입니다. 거의 뭐 100년 전에 공산주의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미국도 소련 이 공산주의하고 손을 잡으라고 우리 좌우합작하라고 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이 이루쿠츠파 고려공산당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남쪽에 와가지고 남노당이 되고 북쪽에 가가지고 북한 공산당이 되고 그래서 조선이 해방되자마자 46년도에 미 군정청이 조사를 하니까 이 조선 반도의 78%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찬성한다. 왜? 야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나눠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것도 있고 다 같이 잘 삽시다 하니까 그것도 좋아. 그렇고 그리고 일본하고 싸웠네? 저분들이 민족의 독립투사들이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좋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맞겠지. 그 사람들이 저 선교사들한테 배웠고 미국 사람들한테 배웠고 똑똑하니까 영어도 하고 뭐 러시아 말도 하고 똑똑하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지 않겠냐. 그리고 민족을 위해 가지고 목숨 바쳐 독립운동했는데 그럼 민족 지도자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맞겠지. 그래가지고 78%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찬성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이 저기 러시아에 붙어가지고 소련에 붙어가지고 공산주의 운동 소련이 일본하고 싸우니까는 그 일본하고 싸운 거예요. 소련을 위해 가지고. 그때는 사람들이 몰랐지.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남노당이 돼가지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 흔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혁명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물러나니까 야 우리 세상 왔다 다시 남북한 합치자 전쟁 일으키자 하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박정희 소장이 나와가지고 5.16 군사혁명을 하면서 이 혁명 공약 1번에 보면 반공을 국시로 한다. 속된 말로 빨갱이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를 그렇게 미친 듯이 싫어하는 거고 박정희의 딸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을 시킨 거예요. 깜빵에 쳐놓고. 그런데 왜 지금 국민의힘의 그 정치인들은 거기 찬성을 했는가? 대장동 그 뇌물에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이름 계속 나오잖아요. 다 돈으로 10년 전부터 돈으로 다 이렇게 매수하고 엮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하면서 2009년부터 이 보수 정당이었던 지금 국민의힘 그 전에 뭐 자유한국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이 정당들이 전부 다 슬금슬금 중국 돈을 다 먹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노예가 된 중국 정치 자금의 노예가 된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노예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키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때 또 미국에서 사드를 배치했거든. 사드 배치하니까 야, 중국에서 빼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는 북한 미사일 막으려고 한 거지 중국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령을 내리니까 한국의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그 종북 주사파 민주당 쪽 세력들 끌고 와가지고 합심해가지고 탄핵시키고 깜방에 쳐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 100년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예. 자, 공산주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막아낸 이승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이 멍청한 후손들은 다 공산주의에 넘어가가지고 대통령 2명이 깜빵 가고 저기 국정원장 3명이 깜빵 가고 국정원장들도 이 공산주의 역사를 모르니까 공산주의가 어떻게 파고 들어온지 이걸 몰랐던 거예요, 흐름을. 그리고 저 국정원 직원들, 기무사 직원들 지금 몇백 명이 지금 감옥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역사를 안 배우니까. 역사를 지금 한 번만 배우면 우리 아이들은 다 안다고. 근데 그 사람들 역사를 안 배워놓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속아가지고 공산주의자들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감옥을 간 거예요. 자, 우리가 몇 년도에 해방됐을까? 1945년 몇 월 며칠? 그러면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해방되고 나서 건국하는데 3년이 있었던 거야. 3년이 걸린 거야. 오늘은 건국부터 해방부터 건국까지 3년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앞에까지 했던 이야기는 이 3년을 이해를 하려면 그 앞전에 어떻게 이 공산주의자들이 파고들었는지를 알아야지 뒤에 3년을 이게 설명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앞에를 제가 좀 길게 설명한 겁니다. 예. 아침까지 가야겠다. 자, 대한민국의 생일은 며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생일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예. 자,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인데 저기 청와대에 가면은 대한민국 건국이 며칠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919년에 건국을 했대. 일제시대 때. 누군지 아니?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알 필요 없어.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알면은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자,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그 독립을 합니다. 이 독립은 사실 미국이 그 핵폭탄 2방 딱딱 떨어뜨려 가지고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이제 건국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 3년 후에 건국되는 거야. 몇 년? 3년. 해방 3년 후에 건국되는 거야. 자, 그럼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일본군이 이 무장을 해제를 안 하는 거예요. 히로시마 해가지고 핵폭탄 떨어져가지고 야 저기 그 천황이 야 항복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관동군은요 야 천황은 막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계속 싸우겠다고 또 그래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원래 그 저기 일본군이 일본 육군하고 해군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면 안 되는데 단독으로 공격하고 저기 만주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단독으로 자기들 막 꼴리는 대로 막 하고 다녔다고. 천황 말을 안 들었어. 그 천황은 야 우리는 항복했습니다 했는데 한반도하고 만주에 있었던 관동군들이 또 수백만 되니까 그 사람들의 무기를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련이 38도선 나눠가지고 북쪽은 38도선 위에는 소련이 들어가가지고 일본군의 무기를 해제하고 그 걷어들이고 이 38도선 밑에는 그 뭡니까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이 무기를 수거하러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좌우합작 공산주의 이때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도 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우리가 좌파라 하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사람들 좌파가 뭐라고? 크게 말해야지 나라가 안 망해. 좌파가 뭐야?
야 이거 나라 망하겠다. 큰일 나다. 좌파가 뭐라고? 자 우파는 그 자유민주주의. 지금 좌파가 이 우파를 다 말살하려고 하는 거야. 민족주의자들 아까 누가 죽였어? 그 상해 임시정부, 그 고려 공산당, 이루쿠츠파 고려 공산당 뭐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저기 공산당 애들이 민족주의자들을 다 죽인 거야. 자,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막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후 남한의 78%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찬성한다고 지지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 역사 선생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두환 때는 그 반공 정책을 짜던 사람들이 다 모가지가 날아가 가지고 반공 정책을 제대로 못 짰어요. 그러면서 그때 또 무슨 거를 실수를 했냐면은 졸업 정원제란 걸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100명이면은 130명을 뽑는 거예요. 한 130%를 뽑아가지고 30명을 자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잘릴 것 같은 애들이 막 데모를 하니까 이 북한 애들이 내려와가지고 얘들한테 야 너 어차피 잘리잖아 데모해. 그 저거 봐도 30명은 잘리니까 이 애들이 전국적으로 데모를 한 거예요. 그때 다 지금 요 주사파 애들 뭐 옛날 법무부 장관 했던 조씨 다 그 학번들이면 그 학번들 파리 학번들 그 서울대 파리 학번들 제일 그 빨갛잖아요. 그 왜 자기들 잘릴 것 같으니까 데모한 거야. 뭐 자유 어쩌고 민주주의 어쩌고 다 개소리고. 그런데 그렇게 자꾸 데모를 하니까 86년도 올림픽 아시안 게임을 해도 88 올림픽을 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교수들한테 이야기가 야야 너 다 입 다물게 하라고. 그러니까 교수들이 학생한테 야 너 데모 안 하면 대학원 보내줄게. 그래가 다 대학원을 가요. 그래가지고 공부 원래 잘려야 되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물든 애들이 다 석사 박사 달고 몇 년 있다 사회로 나오는 겁니다. 사회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저기 김영삼 정권에서 어떻게 돼요? 다 김영삼 정권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저 지방자치단체에 뭐 단체장을 하고 시장 군수 이런 거 하면서 다 옷을 세탁을 합니다. 그러고 거기서 있었던 친구들이 저기 어디야 석사 박사 딴 애들이 어디로 가요? 언론사로 들어가고 대기업으로 들어가고 걔들이 지금 커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완전히 좌경화됐죠. 기업들 뭐 부장급 이상들 이사급 이상들 다 빨갛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역이 다 빨갛게 물들어 버린 겁니다. 그 86년 88년 그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했던 걔들을 다 그냥 입막음 하려고 대학원 보내가지고 석사 박사 달아준 그 경력 가지고 여기저기 들어가가지고 그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쭉 그 자리에서 커가지고 지금 일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다 빨갛게 물든 겁니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아무도 몰랐어요. 미국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누즈벨트 대통령이 공산주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나치 독일을 물리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 소련한테 41년도부터 1945년 9월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수물자를 지원을 했어요. 항공기 14,834대, 전차 13,000대, 트럭 42만 7천대, 지프차 5만 대, 철강 200만 톤, 상선 95척, 양곡 899만 톤. 저 물자 가지고 저 물자가 어디로 가냐? 북한으로 가고 북한에서 저 물자 가지고 쳐들어 내려온 겁니다. 역사가 이렇게 아이러니컬합니다. 미국이 준 식량 무기 가지고 거기 북한으로 가고 북한에서 쳐들어 내려온 겁니다. 미국의 친소련 정책은 좌우 합작 정책. 좌우가 뭐다? 좌파 우파 공산주의자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손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속도를 내는 소련의 공산화 야욕. 자, 이게 22년도부터 91년도까지 69년 동안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화된 동유럽의 나라들이 어떻게 공산화됐냐면, 야, 너 독일에서 독립해야지. 야, 우리가 지원해줄게. 그래가지고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다 아까 상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운동을 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저기 독일에 그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소련에 먹힌 거예요. 예. 동쪽에서는 야, 일본하고 싸우니까 우리가 지원해줄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독립하는 사람들 그거 돈 받아먹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되고, 그래가 순식간에 다 넘어간 겁니다. 예. 거기다가 또 소련이 뭘 만들어요? WCC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지금 요즘에 뭐 대한민국 교회 거의 한 90% 이상이 WCC, WEA, NCCK 가입을 다 했는데 이게 스탈린이 만든 겁니다. 왜? 저 유럽 교회 먹고 미국의 교회를 박살내려고. 예. 처음에 미국에서는 저기 FCC라고 나와요. FCC. WCC가 세계 교회 협의회, 뭐 세계 WEA가 세계 복음주의 연맹, 기독교 단체인 것 같죠. WCC가 발족되기 전에 소련의 스탈린이 1947년 9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평화연맹이라는 걸 조직합니다. 빨갱이들이 평화를 더럽게 좋아합니다. 왜? 전 세계가 빨갛게 되면 평화가 온다 이거지. 그리고 저기 가톨릭이 평화 방송이잖아요. 평화. 가톨릭이 로마 가톨릭의 그 예수회가 공산주의의 모체입니다. 예. 이래 이야기하면 가톨릭 사람들 뭐 저한테 뭐라 하는데 상관없어요. 내 어릴 때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우리 집안 전부 가톨릭이고 저 빼고 다 가톨릭입니다. 예. 가톨릭이 그게 저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종교라 하고 뭐 자꾸 기독교하고 형제 뭐 종교라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 가톨릭은 그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성공회, 영국 성공회 있죠. 이쪽하고 걔들이 형제고, 가톨릭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가톨릭하고 우리 기독교는 이 교회는 이거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가톨릭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성모상 갖다 놓고 묵주기도 돌리죠. 그게 50번 돌리거든. 50번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씩 돌리는 50번이야. 그러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뭐 우리 아버지 그 주기도문은 딱 한 번 해. 그리고 나머지 50번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는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오다. 뭐 성모 마리아한테 50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종교인가요? 아니야. 여신 성모 마리아가 성모 몽소 성천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릴 때는 그래 믿었어요. 성경책 보니까 없더라고. 나 진짜 어릴 때 믿었어요. 성모 마리아 타고 올라가면 되겠네. 그런데 없더라고. 그 예수회가 이게 뭐냐면 그 나치를 또 지원을 해요. 나치를. 그 예수회가 뭐냐면 이거 깊다. 예수회가 이거를 또 알아야 돼. 예수회가 뭐냐면요. 그 로마 교황이 그 1517년 그 유럽에서 뭐가 그 종교혁명이 나죠. 종교혁명. 1517 맞죠? 종교혁명. 1517 종교 그 마틴 루터 종교혁명. 그 이후에 1517년 맞습니까? 1591년인가요? 딱 이거 저녁이 되니까 정신이 비몽사몽하네. 그 종교혁명이 일어나는데 종교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가톨릭 사기쳤나 해가지고 가톨릭 신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회가 이거 사이비 이단이라고 로마 가톨릭도 그래 인정했는데 그 창시한 노열라가 교황한테 우리가 저 기독교 신자들 다 죽여드릴게요. 교황님이 전 세계 지배하게 해드릴게. 이래가지고 인정을 받아요. 원래는 로열라가 화형당할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뭐 프랑스에서 뭐 위그너 전쟁, 뭐 저기 독일의 30년 전쟁, 유럽에서 일어난 그 모든 전쟁이 이 예수회가 공작을 해가지고 기독교 신자들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일어난 전쟁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밑에는 종교 전쟁입니다. 걔들이 나중에 어디로 와요? 그 예수회들이 일본으로 와가지고 일본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평정해요. 평정하고 어디로 쳐들어옵니까? 아 저기 조선으로 쳐들어오잖아요. 임진왜란. 그 일본에 들어왔던 예수회 애들이 일으킨 게 그 임진왜란입니다. 걔들이 쳐들어올 때 보면은 그 불면의 이순신 장군 뭐 그 저 드라마 뭐 앞에 십자가 들고 쳐들어온다고. 십자가. 그 예수 애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전쟁하고 그 무기 팔고 뭐 마약 거래하고 뭐 그게 왜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검은지를 흰지라 하더라도 그 예수의 총재가 하는 말은 맞다. 토달지 마라. 당이 시키면은 시키는 대 해. 그게 공산주의 이론 아닙니까? 그 예수에서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북한을 공산화하라. 스탈린이 이제 김일성이한테 이제 그 지시를 내립니다. 북한의 체계적 이제 공산화가 시작되는데 46년 2월 8일 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국회 같은 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일치된 의견이 없었다. 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이제 박사가 이렇게 오셨어요. 이승만 박사가 오셔가지고 이때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오셨는데 이미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좌우합작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팡질팡한 거야. 엉망진창했지. 그 서울에 이제 뭐 연합군 환영회도 하고 하는데 소련에서 지령이 내려오니까 이 좌파들은 일치 단결을 하는데 이 뭐 우파들은 뭐 좀 엉망이었죠. 1945년 10월 1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합니다. 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러면 야 시끄러워질 거 아니까 반공 반소 계속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게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어쨌든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김규식, 박헌영, 여운형 이 사람들은 뭐다? 아까 이루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라 했죠. 그게 좌우합작, 좌익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스크바 삼상 회의가 열려. 삼상이 뭐냐? 외무상, 외교관들, 저 외무부 장관들. 이때는 미국, 소련, 영국이 맨 왼쪽이 영국, 가운데가 이제 소련, 맨 오른쪽이 이제 미국. 이때는 저 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셌던 나라입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남북한의 행정을 통일하자. 신탁 통치를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하자. 그 4개국이 공동으로 이제 신탁 통치를 10년에서 5년에서 10년 하자. 그 신탁 통치 기간 동안 통일된 독립정부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물러가자. 뭐 이런 아니었고 소련은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들고 임시통일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신탁 통치를 5년 동안 하고 통일된 독립정부를 만들자. 그러니까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들자. 좌우합작하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이미 저 남한에 자기들 세력이 다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좌우합작해가지고 그 먹으려고 좌우합작하자 한 거예요. 미국은 행정통일로 38선 봉쇄로 인한 분단을 정지시키고 신탁 통치와 독립을 추진했고 소련은 38선 봉쇄로 인한 분단을 지속하면서 미소공동위원회 중심으로 독립을 추진한. 그게 뭐냐? 38선 가지고 38선 이게 저기 38선이 소련이 와가지고 38선을 끄어버렸어요. 미국은 야 이거 없애자 이거고 소련은 아 이거 그대로 놔두고 회의하자. 그러니까 이게 저기 북쪽을 먹으려고 처음부터 공작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자 한반도에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사항은 그래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5년 동안
연합군 미영소 중위 위임 통치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신탁 통치를 하자,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파 김구, 이승만 이쪽은 반대를 했습니다. 좌우합작 임시정부 반대한다. 그랬고 1946년 4월 15일부터 계속 영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좌우 신탁 통치를 반대했고, 요 좌파들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소련에서 한마디 하니까는 찬성으로 돌아선 거예요. 신탁 통치 찬성합니다. 좌우합작 찬성합니다. 자, 1차 미소 공동회담이 하는데 1946년 3월 20일 날 덕수궁 석조전에서 임시정부 구성 문제로 이제 만나요. 그런데 아까 북한에서는 이미 벌써 2월 달에 임시위원회, 북조선 임시위원회 국회가 구성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뭡니까? 소련이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끌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 끌기. 북한에서 이미 정부 수립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시간을 끌어주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성동격세 당하는 거지. 신탁을 반대하는 우익은 임시정부에서 제외하자. 그리고 미국은 야 좌우합작 세력과 우익 모두를 임시정부에 포함시키자. 이래가지고 계속 치고받고 싸우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23년에 공산주의 당부당이라는 걸 쓰셨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국민의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고 말살하는 게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 그렇게 글도 썼고 자기가 탄핵을 당했잖아요. 이 여운이 형, 김규식이 이런 애들한테. 그러니까 얘들이 무슨 속셈인지를 뻔히 다 꿰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읍에서 발언합니다. 정읍 발언 가지고 이 대한민국 한반도 고립의 분단의 원흉이 이승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한만이라도 북한은 이미 이제 국회를 만들고 있으니까 임시정부나 위원회를 조직하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 대응하는 과도정부를 세워서 북한 지역에서 소련군, 공산군을 몰아내고 통일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야기가 정읍 발언인데, 이야기 때문에 요 밑에 이야기는 다 빼고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나 위원회를 조직하자. 요거 하나만 따가지고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분단의 원흉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소련군 북한에서 몰아내자. 북조선 임시위원회에 대응하는 과도정부를 세우자. 이런 이야기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 벌써 국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좌우합작 공산주의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미소 공동회담이 1947년 5월 21일 날 생기는데, 이제 미국은 유엔으로 넘깁니다. 한반도 문제를. 그 유엔은 이제 1947년 9월 23일 날 한반도 문제를 의제로 채택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완전 결렬이 됩니다. 이제 왜냐면 처음부터 결렬시키려고 작정하고 들어왔으니까. 자, 이제 유엔으로 넘어가는데, 소련은 외국 군대 동시 철수하자. 한반도 문제는 한국인에게. 그러니까 외국 군대가 동시에 철수하자는 이야기를 소련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외국 군대, 소련은 두만강 건넜다가 나갔다가 금방 들어올 수가 있는데, 미국은 일본으로 가니까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동시에 철수하면은 여차하면 들어와서 먹겠다는 거예요. 남북한 인구 비례로 국회의원 선출하자, 단일 선거를 하자. 미국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947년 11월 14일 날 유엔에서 미국 의견이 채택됩니다. 찬성 43, 기권 9, 반대 6. 그래가지고 1947년 11월 14일 날 유엔 결의가 생깁니다. 남북 단일 선거를 실시하라. 근데 북한이 또 남북 단일 선거를 반대를 하네. 왜? 소련이 지령을 하니까. 그런데 김구 선생이 여기서 또 야 단독 선거 하지 말자. 이승만은 야 남한만이라 선거를 하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야 국제연합 결정을 환영한다.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하자. 북한의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 준비를 하자. 이러니까 김구 선생이 북한 공산주의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하고 1948년
6년 4월 19일 날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948년 4월 19일 날 북한 넘어가는데 제주 4.3 사건이 언제 터집니까? 4월 3일 날 터지잖아요. 48년도. 그러니까 남노당 소련이 남노당에 지령을 내려 남노당의 그 제주도당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게 그게 제주 4.3 사건입니다. 김구 주석이 북한 공산주의와 손잡을 수 있다. 선거 반대한다.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 우리끼리 선거하면 분단을 조장한다. 이러면서 북한으로 가. 김일성을 만나요. 그리고 김구하고 김일성 추석. 김구는 소비에트 체제에서 추석을 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일성이는 지금 북한에서 이제 추석을 하는데 4월 30일 날 공동 선언문을 발표를 합니다.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가 철퇴한 후, 그러니까 이게 몰아내자는 거예요. 남조선 단독 선거의 결과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김구 선생은 끝까지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그 건국을 반대한 사람을 지금 100번 김구 기념관에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동상은 없어요. 기념관도 없고 말이 안 되죠. 이제 그 후손들이 다 이렇게 6.15 남북 공동선언 노무현도 올라가고 14 남북 정상선언 연방제 통일하자 공산주의 적화 통일하자 좋다고 손잡고 이분 진짜 문제가 많으신 것 같아. 내가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평화 협상 이게 뭐야 다 이게 다 공작에 놀아나는 거야. 공작에 북한이 체계적으로 공산을 시작합니다. 1946년 2월 8일 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생기고 이때 위원장이 김일성입니다. 48년 2월 7일 날 조선인민군이 창설합니다. 그리고 48년 2월 달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창설돼요. 이거 헌법 초안이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3월 달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했는데 이미 벌써 2월 달에 헌법도 만들고 군대도 창설하고 그 47년도 12월 달에는 비밀리에 화폐 개혁도 합니다. 해방 이후에는 남과 북이 공통으로 조선은행권 화폐를 썼어요. 그런데 47년 12월 달 비밀리에 화폐 개혁을 하고 북한에서는 다른 화폐를 바꿔 이 폐기된 국권을 가지고 간첩 성시배기를 보내가지고 남쪽으로 갖고 와가지고 남한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국회의장, 국회의원들 전부 다 포섭하고 정치인들, 군인들, 경찰들 뭐 시민단체 싹 다 포섭한 거예요. 그래가 남쪽에서 언론사를 10개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뭐 반대한다 뭐 여론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그냥 역사를 모르니까 이게 자꾸 당하는 거예요. 이 짐승도 지 한 번 때린 사람한테 2번은 안 갑니다. 2번 안 속아요. 짐승도 2번 안 속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2번 속으면 우리 짐승만은 못하게 돼요. 자, 1948년 8월 20일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합니다. 212명을 선거를 하는데 그 제주 4.3 사건의 그 김달삼이가 제주도에서 표를 5만 장 넘게를 훔쳐가지고 북한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에 투표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공산폭동인데 우리 문제가 많은 아저씨가 저기 제주도 가가지고 공산폭동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흑백함에 찬성 또는 반대표를 던지는 찬반 투표를 하는데 유권자들은 212명의 공동후보에게 98.49표의 찬성표를 던졌다. 자,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사진입니다. 자, 1948년 9월 9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자유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벌어진 게 그 소련의 지령, 북한의 지령, 남노당의 지령 내리고 해서 벌어진 게 제주 4.3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라 생각하고 퇴치를 위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반은 공산주의자, 반은 민주주의자는 없습니다. 동시에 반은 공산주의 나라고 반은 민주주의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서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염병과 싸우는 것처럼
코로나하고 싸우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전례 없이 싸워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혼자서 싸워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이 이제 탄생한 겁니다. 왜 그렇게 공산주의를 지금 10시 넘은 거죠? 거의 다 했습니다. 네, 빨리 끝내주는 거예요. 자, 이 공산주의 당부당이라는 게 이 뭐예요? 원래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역해가며 국민을 지배하는 사상 체계. 이 공산주의 사상, 사유재산 철폐, 모든 재산 공유.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 이게 이거를 모르면은 그 뒤에가 또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뭐냐면 단편적으로 가르치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10시까지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저기 대한민국 1945년부터 48년 그 사이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좌경화가 됐고 이렇게 됐고 투표가 되기까지가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띄엄띄엄 이야기를 하면요 하는 거나 안 하는 거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산으로 가면 목사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돼버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이 과정이 너무 치열하고 복잡한데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고 그나마 가르치는 것도 띄엄띄엄 가르치고 전부 왜곡 조작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은 뒤에를 해본들 이게 사실은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부터 차근차근히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 이게 좌경화 됐는지 이해가 하시겠죠? 지금 대한민국이 왜 좌경화가 됐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이 공산주의하고 전쟁이 100년 전부터 있었던 그 전쟁이 지금 마지막 이 종지부를 찍는 그겁니다. 예. 아이고 이게 뭐 제가 이게 너무 많은 걸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머리에 지나겠네. 제가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이게 학생들 가르치는 강의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목사님께서 뭐 허락을 해주시면 다음 주에 한번 더 초청을 해주시면 제가 또 와가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 사상을 모르면요 그 뒤에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알면은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되는지 그 모든 국제 정세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시간이 뭐 되다 보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렇게 우리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 공산주의 100년의 전쟁 역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공산주의는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사탄의 세력들이 100년 전부터 또아리를 틀고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구해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강연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고 있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 이 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군인들을 만들어서 이 나라 이 땅을 살려줬어. 이 공산주의는 박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살리고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해내고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땅을 살려주소서.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또 더 특강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역사 교과서에서 고의적으로 빠뜨린 거를 지금 일부러 모으셔가지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역사 자료나 이런 데 다 찾을 수 있는데 교과서에서만 의도적으로 다 뺀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만 읽으면 공산주의자가 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애국 강연 성상훈 대표님 오셔서 이렇게 강의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저 바쁘신데도 우리 자녀들 또 성도님들 교육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시간 잠깐 한 번 더 5분 동안 집에 가시기 전에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거룩한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 역사 의식이 바로 잡혀서 이 땅 이 나라 악하고 사악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녀들이 교과서에서 왜곡이 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가 땅의 모든 자녀들 세대 이 시대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교조로 인하여 역사가 왜곡되어 교육되고 있는 현실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자 이 땅을 자유민주주의로 세우셨는데 이 땅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 득죄하여서 이 땅이 사회주의로 물들었으니 거짓말 공산주의 사상자들이 이 땅에서 소탕이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간청하오니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땅의 나라의 민족 악한 사탄의 모든 사상에서 해방되고 미혹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거룩하신 은혜가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땅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땅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가는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가정의 모든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지도력을 갖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역사를 분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 다툼으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대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기도하고 찬양 예배 드리고 하나님 실제 일어났던 팩트 빼먹지 않고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현실을 배웠으므로 모든 학생들 학업에 매진하고 권력자에게 휘둘리지 않는 깨어있는 선각자 선구자들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 되도록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 지도자적인 선구자적인 기름 부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성도의 가정 귀가하시는 모든 발걸음에 함께하사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 되게 하시고 자녀와 자손대대 민족의 지도자와 국가 지도자와 모든 마을의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룩한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모든 나라 민족을 먹여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이오니 어디 가든지 나라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민족을 일으키는 거룩한 지도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하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하셨는데 귀하신 가정 가운데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예,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전문가들 강연은 그냥 예고가 될 수도 있고 예고 없이 모실 수도 있는데 기회 허락되시는 대로 이렇게 모셔서 우리나라 제일 전문가들 강연은 이렇게 시간 기회 주시는 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